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복도에서 이거 아주머니더라고요. 이거 저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그게 우울증에서의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고. 저랬더라고. 경제 말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아니요. 제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해볼까요?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공다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대은 쌤하고 장혁쌤까지 특별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우미법 신대훈입니다. 부성산업개론지 강의하고 있는 장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얼굴하고 좀 다르죠? 연예인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익숙하실 겁니다. 자, 1차 과목 특집인 만큼 1차 시험 대비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1차 준비 기간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최소 준비 기간 얼마 정도 돼야 될지.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얼만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 내는 게. 네. 민법쌤들도 동의하나요? 네, 저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기본 강의 네. 꼭 들어야 되겠죠. 기본 강의 그렇지. 필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과정이 있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쪽집게 동영 이렇게 하면 1차 과목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고 또 시간 계산해 보면 한 6개월 정도 나올 것 네, 같아요. 그 정도는 나오죠. 그리고 초반에 1차 과목을 좀 빨리 안정시켜서 2차 과목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을 좀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물어보기를 5개월 시간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5개월도 도전해보라고 말하거든요. 1차. 그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성공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그것도 합격의 지름길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1차 과목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민법 같은 경우는 오전 강의 끝나고 나서 그래도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자기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진짜 많지 않잖아요. 그 강의도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막 듣기도 버거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몇 시간보다도 짬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출퇴근 시간이든 잠깐 뭐 식사하는 시간이든 이런 시간들을 무조건 공부를 하는데 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학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복도에서 이거 아주머니더라고요. 이게 많아요. 조금만 좀 시간만 할애하면 자기 공부 시간 확보하고 되게 가실 수 있는데 짬 시간을 이용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셨죠? 자유쌤이 얘기한 것처럼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그게 우울증에서의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고. 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요. 자, 우리 1차 과목 그럼 교수님들 입장에서 일주일 동안 공부 계획표를 세운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대훈 선생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아니 다들 뭐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워낙 오래 강의하시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두 예, 번 말씀하세요. 훅 들어갔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 공부의 텀을 좀 이렇게 길게 가져가시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자기 민법 일주일 동안 민법만 했대. 다 잊어버려요. 그거 안 됩니다. 성인들이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과목에 좀 배분을 잘 하시는 게 첫 번째. 고기도 살코기만 먹으면 뻑뻑하잖아요. 그죠? 1차 과목이 중심이다 보고 2차 과목을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서 어려운 과목, 쉬운 과목을 좀 적절히 배분하는 게 1차적으로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 방법을 딱 한마디로 치면 삼겹살식 공부 방법이에요. 삼겹살. 퐁당퐁당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법, 개론, 공법을 이제 월, 수, 금 이렇게 넣었다면 중간에 이제 뭐 중개사법, 그다음에 공시법, 세법 이렇게 넣어서 하나는 덜 힘든 거, 더 힘든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강의가 쭉 있잖아요. 이거 한번 밀려버리면 진짜 나중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과목별로 배치시킨 다음에 오후에 복습할 때는 2차보다는 좀 1차 위주로 하시는 게 나중에 5월달, 6월달 가서 조금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에듀윌 커리큘럼이 반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리 쌤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 100% 이해하겠다고 해당 부분을 계속 돌려보는 방식은 결국 진도에 밀리게 되고 포기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60% 정도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다음에 또 돌아왔을 때 그 부분을 듣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다.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부동산학 개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괴로워요. 그죠? 수험생들 가장 괴롭다고 하는 그렇지. 건데.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투자론 이런 네. 부분들은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많이 나오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다루느냐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버릴 건 좀 버리시고 그다음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다가 신경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귀가 이제 팔랑귀가 되거든요. 이랬더라 저랬더라고 쌤들이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빨리 공부하는 팁이 아닐까. 경제 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 이론 너무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근데요 파트마다 6개 정도씩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도 있고 중간 난이도의 문제도 있고 이건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런 배제하고 자주 나오고 중요한 것들 준비하시면 충분히 저는 60점 만든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데 PD분이 계속 웃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편집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방금 우리 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파트들 같은 경우를 다 맞으려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쌤들 믿고 반복하다 보면 어려운 파트도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 부동산학개론 공부의 어려운 점 중에 계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9에서 1문제. 이 계산 문제 빼고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됩니다. 그 아까 왜 어려운 부분 뺀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약한 부분 다 빼는 거예요. 이거 빼고 본인이 계산도 빼면 안 빼고. 돼.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분들 만나면 선생님 계산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이래.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요 이론을 더 틀려. 아니 계산 문제는 10문제인데 이론이 30개거든. 계산 문제에서도 깔아주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접수하시면 되는데 일단 계산 문제 자체가 다 버린다는 거는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계산 문제 달인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거 들으라고. 10개의 문제가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다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이 시간 문제도 역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스킬을 우리 쌤들이 다 잘 알려드릴 테니까 어려운 거는 접근하지 말자. 계산 문제를 못한다기보단 자신감의 부족이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못했어. 그런데 앞으로 하다 보면은 쌤들이 골라주는 문제만 하셔도 기본은 맞춰요. 그 계산 문제만 해도 반 이상 맞고 들어가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이렇게 민법을 막상 공부할 때는 재미있는데 점수와 연결이 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말도 좀 있는데요. 생소한 법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그 민법이라는 과목이 정말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법대생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그렇죠. 과목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24에서 민법은 쉬운 과목이야라고 축복하는 사람들. 좀 선입견을 갖고 처음에 들어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민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목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법률 용어집이 또 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막 이것만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경우에도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떼가지고 내가 용어를 공부했다가 아니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라 걱정 안 하고 수업 쭉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법률 용어 사전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다 공부하고 민법은 합격하느냐 한다 그랬죠. 근데 한 10년 걸린다 그랬죠. 그 용어가 여러분 낯설고 그런 거 진짜 있잖아요. 그냥 저한테 바로 학습 질문하라고 얘기해요. 교수님 추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추인은 뭐 추 인정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네이버 검색하면 안 나와요. 법률 용어는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바로바로 해결해 줄 거예요. 기본 과정, 핵심 과정 정도만 가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몸에 배게 돼 있어요. 판례에 관한 측면들이 중요한데 판례 학습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뭐 판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게 법조문인데 강의 내용의 대부분이 판례 부분에 대한 해설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판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판례 조문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부가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학교 계약 특강을 통해서도 판례 특강을 하거든요. 판결 요지와 실제 출제가 된 지문들 접목시켜서 하면 한층 더 이제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 동차 합격이 목표일 때 민법은 어느 정도 점수를 맞는 게 좋을까요? 개론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 60점 이상 목표로 해서 공부해라. 민법도 마찬가지로 한 60점 정도 목표로 해서 그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한 65점 정도 맞으면 이상적인 점수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60점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딱 60점 될 만한 거 공부해. 그러니까. 시험 나가서 55점 맞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아예 좀 높게 잡았어요. 네, 높게 맞아요. 잡아. 그냥 70점을 맞자. 70점 맞자. 그럼 70 맞으러 노력하다 보면 이제 65점, 62.5점 이렇게 합격을 하니까 전략적으로는 70점 목표로 하고 있어요. 1차 과목 보니까요 요즘 문제 추세가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맞아. 것 같아요. 어느 한 과목이 5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맞아요. 그럼 다른 과목에서 40개면 거의 한 30개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누구를 꺼줄 점수는 하나, 두 개 정도 요 정도지 대량으로 꺼줄 수 있는 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을 잘하시는 분들이 사회과학 과목을 또 잘 못하거든요. 또 반대로 사회과학 쪽 잘하시는 분들이 또 법을 네.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을 잘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한 70점 이상 그리고 학교는 50점 이상 해서 좀 민법에 조금 좀 이제 도와주면 될 것 같고
있고 또 학교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학교론을 70, 80 맞고 민법을 좀 도와주면 이런 식으로 좀 보완하는 것도 수험생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쪽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도와주는 게 가능하고 개론 40점, 민법 80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민법 쌤이 시험 봤을 때 얘기다. 지금은 민법도 상당히 수준 있게 나오고 개론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합격점 이상을 맞으려고 하는 노력이 일반적으로 해야 되고 자신이 있는 분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신대원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핵기특, 핵심 이론과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에듀일만의 장점, 차별점, 타사와의 차별점들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편하게. 정규 강좌에 들어간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해는 잘 돼요. 문제가 안 풀려요. 정상 그 이론을 특화시켜서 문제하고 같이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 말 그대로 시험하고 접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핵심 요약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문제 지문 자체에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결국 우리는 10월 달에 가서 시험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기본서를 많이 보고 요약집을 많이 본다라고 해도 결국 문제 푼 연습이 안 됐으면 점수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1차가 중요한 건 맞는데 2차 과목까지 끝내지 못하면 합격을 못 하잖아요. 다른 타사보다 빨리 진행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서 그중에 사람들이 대부분 1차 공부에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1차를 빨리 안정적으로 통과를 시켜주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2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밖에 없는 것 주로 어떤 분들이 듣는 게 좋을까요? 같아요. 전 첫 번째 재수하시는 분 무조건 들어야 돼요. 네. 필수. 그 많은 강좌를 다 듣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을 제일 먼저 메꿔야 돼요. 전업 안 하시는 분들, 전화만. 직장과 병행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력이 부족하시니까. 분명히 다 다 얘기해 말씀하시는 하나 더 있어. 타사 수험생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타사.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게 다.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오늘은 우리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 교수님들이 모여서 1차 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장혁쌤.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행복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만의 루틴을 좀 잡으셔서 공부하다 힘들면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또 실생활하고 좀 연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습에만 그치지 마시고 현실 세계하고 좀 접목시키면서 알아나가는 방법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밌게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우리 장혁쌤이 했던 말을 저도 꼭 해주거든요. 우리 학생분들한테. 맞아요. 행복하게 재밌게 좀 하세요. 수험기간도 참 소중한 어떤 인생에서 기간인데 너무 그냥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힘들지 않게 미친 듯이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강의만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월 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도 없으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막상 공부해 보니까 진짜 힘드시더라고요. 그런 건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희 선생님하고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적 안 나오면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힘낼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가 끌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애들 교수님들을 믿고 정말 함께 파이팅 한번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벌써 끝난 거야? 벌써 끝난 거야? 다음, 아쉬워. 다음 편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